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캠라이프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누구야? 모르지 너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파나소닉 루믹스 G9 마크 2로 바꾸고 싶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GH6를 팀키라고 출시하게 된 이 G9 마크 2, 진짜 이 스펙적으로는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파나소닉 마이크로 포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3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롭 센서보다는 작고 풀프레임에 비해서는 약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지만,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파나소닉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 X와 1428mm 줌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담기는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서서는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먼저 G9 마크 2로 바꾸고 싶은 첫 번째 이유이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토포커스 성능입니다. 오토포커스 성능,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시스템에서 첫 번째 오토포커스. 출사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카메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네요. 우와. 고양이가. 파나소닉 루믹스 G9 마크 2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마이크로 포서드 최초로 위상차 오토포커스가 들어갔죠. 이게 얼마나 갖고 싶냐면, 제가 지난 주말에 GH6를 가지고 한강공원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물론 이제 푸티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뒤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 이 울렁거림, 그 워블링이라 하죠, 요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괜찮은 푸티지를 건져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게 사실 상업적인 현장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환경인데, 매뉴얼 포커스 놓고 초점 잡아가지고 촬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애기가 뛰어노는 걸 매뉴얼 포커스로 잡는다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잖아요. 요때 바로 G9 마크 2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G9 마크 2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꾸고 싶지 않은데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마이크로 포서드의 위상차 오토포커스의 엔진 프로세서 자체가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S5 마크 2 X보다 더 좋은 프로세서를 채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S5 마크 2 X 같은 경우는 위상차 오토포커스가 들어가긴 했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이때 뒤통수를 잡는 게 불가능한 걸 알고 있거든요. 요거 소니에서 가능하죠. 근데 그게 G9 마크 2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성능이 어느 정도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정도로 일단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었고, 동물, 자동차도 오토포커스 잡을 수 있게 설정된 걸 보면 조금 더 달라졌구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G9 마크 2를 바꾸고 싶은 이유는 바로 렌즈입니다. 렌즈. 제가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마이크로 포서드의 렌즈의 해상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저도 이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센서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변부 화질 저하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포서드의 파나라이카 렌즈로 촬영한 것들의 결과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이 왔다. 이 센서가 작다고 해서 화질이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렌즈에서 오는 해상력 자체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나라이카 렌즈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들을 더 좋은 오토포커스로 잡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더더욱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바꾸고 싶은 이유는 이 GH6에 비해서 절대 영상 스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G9 마크 2 같은 경우는 GH6의 센서를 개량해서 만든 위상차 오토포커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4K 60프레임, 4K 120프레임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근데 정보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4K 120프레임 같은 경우는 GH6 같은 경우는 화질 설정, 해상도 설정해서 프레임을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G9 마크 2 같은 경우는 그 슬로우 앤 퀵으로 가능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G9 마크 2 같은 경우는 사진 전문 파디긴 하지만 영상용으로도 GH6를
밟고 올라가 버린 오버스펙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괜찮아진 건 바로 손떨방입니다. 손떨방. 이 손떨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S5에서 GH6로 가면서 굉장히 좋아졌었고, 그리고 GH6에서 S5 마크2로 갈 때도 손떨방이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G9 마크2로 가면서도 손떨방이 또 더 좋아졌다. 더 좋아질 때가 있나? 스펙상으로는 8스탑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렌즈랑 듀얼 IS까지 할 경우에는 7.5 스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 어쨌든 떨방이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점점 어둡게 나오거든요. 시네마 4K 422 10비트에다가 24프레임, 그리고 개각도는 180도, 조리겐 f4.0 ISO는 1250까지 올라갔네요. 요건 아직까지 아리까리한데 그 라이카 모노크롬이라는 컬러 모드가 있더라고요. 뭐 라이카랑 뭐 기술 제휴한 컬러 모드라고 생각은 드는데 S5 마크2랑 그리고 뭐 GH6에도 이 컬러 모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컬러 모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한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쪽 길이 아닌가 보다, 저쪽 길로 와야 된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GH6에서 G9 마크2로 바꾸고 싶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GH6보다도 무게가 더 가벼워졌더라고요. 지난 G9과는 무게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GH6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벼워졌다, 이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브이로깅 머신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mm f1.7 파나라이카 렌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장착을 해서 촬영하게 되면은 화질부터 배경 흐림 정말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담을 수가 있겠다. 카메라보다는 이 렌즈에서는 무게감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9mm f1.7 엄청 가볍죠. 와, 이거는 새로운 세상이, 조명이, 요걸 쓰는 순간 네, 정말 브이로깅 머신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셀피로 촬영하는 것도 정말 잘 촬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9 마크2로 바꿔도 되는 점이, 이 바디 디자인을 S5 마크2랑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S5 마크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살짝 바꿔도 들키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GH6를 쓰면서 G9 마크2로 바꾸고 싶은 이유들 딱 생각나는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 Every mile lost, my soul renewed, taken by